네,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하천 본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8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1억 1,000만 원대가 돌파가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대체해서 비트코인이 연일 불을 뿜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2기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빨리 육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비트코인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많이들 좋아하시고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 사이트인 비트렌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홍지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으로 봐서 되게 잘생기셨다. 저는 속으로 솔직히 말씀드려 뽀샵을 잘했는데? 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실물이 훨씬 더 나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하네요. 예. 제가 아는 전문가 중에서 제일 네.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받은 게 있으면 또 주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래도 실물이 조금 더 덜하죠? 아니요, 본부장님 실물이 엄청 잘생기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얘기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자, 우리 홍지윤 전문가님이 최근에 비트코인 벼락치기라는 그런 책을 또 쓰셨단 말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비트코인 벼락치기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비트렌드에서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생애 처음 비트코인과 코인으로 인생 역전,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책인 비트코인 벼락치기 책의 저서를 만든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즘 그 코인 시장이 네. 정말 뭐 불장이라서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어떻게 잘 되고 계시죠? 네, 요즘에 뭐 너무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뭐 코인의 24시간 거래, 1년 365일 24시간 거래인데 잠이 안 잘 정도면은 계속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들리고 있는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또는 회원분들도 점점점 많이 증가하고 계십니까? 네네, 구독자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계시고 이제 실시간 방송에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벼락치기가 세 번째 이 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리치캠프 독점 발행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벼락치기를 보거나 또는 구독하거나 사시려는 그런 분들은 리치캠프 아니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리치캠프 도서몰에서만 소장 및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벼락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이제 벼락치기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렇게 투자하면 주변에서 다 망했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좀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이 초심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코인을 좀 더 쉽고 초등학생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이제 만들 수 있는가를 그 책 안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에서 이제 코인으로 딱 넘어오셨을 때 이분들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큰 변동성을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을까 엄청 위험하시기 때문에 이 책은 꼭 한번 읽고 한번 투자 시장에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시간이 머니 딥처브 시간이니까 또 저자를 이제 모셨단 말입니다. 이 벼락치기라는 느낌은 우리가 공부할 때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공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또 써먹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그냥 하루 만에 뚝딱 그냥 시험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뚝딱 읽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럴 용도로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용도로 나왔고, 제가 이제 이때까지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한 8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제가. 네. 투자해서 8년 동안 투자했던 노하우들을 여기 엄청 많이 담아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에 주식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대체 자산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정책 모멘텀도 있고 해서 넘어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지금 너무 불장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느끼기도. 그런데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과는 이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비트코인 직접 투자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통적인 주식장이라 주식은 싸고 비싸고의 어떤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제 스스로 할 수 있겠는데 코인은 5년 전에 32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1천만 원 비싼 거 아니야? 절대 가격은 비싼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더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이렇게 가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어떤 지혜롭게 주식 투자하시는 어떤 습성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코칭을 해줄 수 있으세요? 이제 이 부분은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이랑 조금 더 다른 게 뭐냐면 심리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하게 녹여가지고 이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것이 주식 시장보다 다른 이제 코인 시장의 좀 어떤 특징인데 그 사람들이 다들 엄청 힘들어할 때나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부터 이제 코인을 시작을 하면 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제 막 급등이 많이 나오니까 환희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 번씩 망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두 달 안에 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때만큼 그때 또 잘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또 더 큰 수익을 얻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요. 네. 예전이라고 하면은 뭐 한 10년, 5년에서 10년 전 그때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시장이 도박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2000년에서 2010년도에 막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뭐 도박이다 이게 무슨 뭐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느냐.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런 게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싸다 비싸다의 어떤 가치 평가가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딜레마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그냥 약간 뭐 불법 도박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도박이다. 네. 이런 어떤 인식이 많아가지고 뭐 또 이제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음지에서 네. 약간 뭐 세금을 이제 포탈을 하거나 네. 또는 뭐 검은 자금을 좀 은닉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좀 코인이 좀 많이 좀 사용이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본인도 이제 좀 어떤 그런 시각이라든가 그런 거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먼저는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코인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 현금 가지고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엄청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좀 도박이다 뭐 이런 쪽으로 치부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 봤을 때 지금은 일론 머스크도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도 코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육성을 친암호화폐 정책을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도박이나 이런 사기에 가까운 것이 상품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상원과 하원 전부 다 지금 다 공화당이 가져갔죠, 지금 다 가져갔지 공화당이.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상하원에 있는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친암호화폐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놓게 되면 그 정책들이 전부 다 일사천리로 다 승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4년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4년 동안 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욱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엄청난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지금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도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도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서 레드 스윕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선거 전부터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시행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규제를 완전히 좀 이제 편하게 풀어놓는 그런 정책이 이제 좀 가능할 것이다. 뭐 상원 의원 다 그 공화당인데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년이 남았다라는 것이 딱 꽂히네요. 네, 4년이 남았다는 4년 것에.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4년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4년 더 남았어요. 그 4년 동안에 좀 이게 좀 이른 얘기인데 네.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비트코인 전문가한테 좀 들은 얘기가 살짝 있어요. 네네. 내년에 2억 8천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2억 8천이면 좋아. 지금 업비트에서 1억 1,200만 원이에요, 현재가. 그러면은 거의 2배, 3배 가깝게 뭐 270%가 오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예측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측을 해놓은 것을 엄청나게 흔들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좀 심할 텐데 그렇겠죠. 방향은 일단 큰 우상향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홍지윤 전문가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크게 급락을 했을 때 고통을 받았을 때 즉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을 시작하는 거는 매우 행운이다. 매우 잘하는 투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도 그런 게 통용은 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지하 2층과 지하 3층이 가끔 있다라는 거에 조금 좀 이제 고통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라면은 지금 1억 1,200만 원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이 우리가 불과 8월 달에 7,200만 원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한 40%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를 당선되면서부터 지금 17% 거의 20%가 또 올랐고 지금은 투자하기에 바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시점은 맞나요? 아닌가요? 저는 볼 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빠질 시기가 이제 또 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이 한 번쯤 빠질 때가 옵니다. 그 빠질 때가 오지만 그렇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승 초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정말 잘 잡아야 이제 앞으로 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보면 가다가 눌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모든 자산은 뭐 눌림목이라는 게 상승 추세에서는 항상 나타나는데 비트코인 시장 또는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그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눌림목 시점에서 잘 또 거래를 하면은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하신 게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도 일부는 좀 자산을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으로 좀 거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부의 어떤 자산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좀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제 근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근거는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2,100만 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2,100만 개가 전체가 다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면 쓰레기통에 잘못 버렸는데 그게 비트코인이 몇백 개가 이제 쓰레기장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엄청 부자가 이제 수영을 하시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그 비트코인에 대한 비밀번호 모르니까 또 못 찾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가 딱 되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점점 수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또 100만 개를 전략 자산으로 자기가 이제 매집을 하겠다라고 또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만 선언했다 해가지고 미국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미국이 사니까 대한민국도 또 사야 되고 일본도 사야 되고 전 세계 국가 전부 다 이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저는 이제 가치 평가만 잘 이해를 못하지 네.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가 또는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마지막 관문이 제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뿐이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주식 투자자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일부 자산을 좀 조정을 해서 그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해야지 알트코인 투자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을 그렇죠.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들 잘못 투자하다 보면 이제 하락장이 한번 오게 되면 길게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하락이 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한 94%, 95% 정도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못 참고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나 코인 투자하다가 망했어 하는 게 정말 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투자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더리움까지만 투자하면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데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를 잘못하다가 보시면 상승의 맛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다 보면 진짜 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도 더 어떻게 사이즈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코인 네.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이.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삼성전자도 그 지배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도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크지만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은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살인적인 수위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초보 투자자분들은 경계에서 반드시 비트코인 두 번째 그냥 이더리움 정도만 즉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만 네.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꼭 당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벼락치기가 이 초보자들이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돕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초보자들이 어떤 것 얻을 수 있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벼락치기 책 안에 초보자들이 이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개발한 기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칼바닥 기법이라고 하는. 네. 이제 코인 시장에서 그 엄청난 변동성을 겪어내려면 어느 정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책을 보면 초보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법을 다 선사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냥 딱 한두 가지의 기법들만 딱 올려놓고 요것들만 배워놓으면 충분히 바닥을 잘 잡고 그 다음 또 상승장에서 또 큰 재미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칼바닥 기법 딱 들어도 굉장히 강한 어떤 인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바닥인데 칼처럼 정확하게 잡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들어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차트로 한번 좀 그 기법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좀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그러면 칼바닥 기법을 한다고 하면 먼저 지표를 요거 이제 캔들을 지우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캔들을 살펴보죠. 지우고 한번 보면서 이제 여기서 3일봉을 예를 들면 딱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를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딱 들어가 본다고 하면요. 딱 내가 사야 되는 시점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2022년 요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 6월 12일에서 9일 사이에가 또 나오네요. 그 다음 또 7월 5일이 또 나옵니다. 요때가 딱 나오는데 요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런데 팔아야 될 때는 우리가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팔아야 될 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요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팔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는 한번 팔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서 파는 게 낫겠다. 12월 12일 날. 그리고 저 지표명을 혹시 공개가 가능한가요? 네, 공개는 이제 책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을 봐야 되겠네요. 네. 책에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리치 캠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좀 팔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타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쯤은 팔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사는 구간과 파는 구간이 좀 많이 명확하게 남겨져 있는데 여기서도 팔아야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아직까지 팔면 안 됩니다. 팔면 안 되는 구간이고, 여기서는 단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좀 최대한 수익을 얻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단타와 스윙을 좀 혼합을 해가지고 저 세 개의 지표를 네. 제가 좀 설명을 듣기로는 과매도권에서 칼바닥을 잡고 그리고 좀 홀딩을 하다가 과매도권에서 칼 고점을 잡는 네. 그런 기법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이 칼 고점입니다. 그렇게 음. 해서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 저는 이제 똥개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 친구를 딱 보면 걔는 걔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보면 이제 매수하는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이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요 때는 요 기간 때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 우리 홍지훈 전문가님이 네. 왜 저 기법을 개발했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코인 시장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캔들이 1시간 전에는 양봉이었다가 장대 양봉이었다가 1시간 뒤에는 또 음봉으로 확 전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음봉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10% 됐고 그렇죠. 이러면 네.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보통 딱 차트를 열면 캔들부터 확인하거든요. 네. 캔들. 그러면 캔들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든가 시장은 캔들이 되게 현혹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양봉, 음봉, 뭐 밑꼬리, 아랫꼬리 뭐 그냥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현혹될 수 있는 불안분들 제거해서 이제 지표로만 보조 지표 3개로만 조합을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성 있는 종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한번 기법으로 좀 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설명 좀 좋습니다. 부탁드려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제 딱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딱 지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캔들을 먼저 다 지우고 이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한번 해가지고 쭉 한번 본다고 하면 우리는 옛날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 요쯤으로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매수에 대한 시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할 수 있는데 제일 매수할 수 있는 거는 2018년 12월쯤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기는 매수에 대한 시점.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러고 매도에 대한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매도를 또 한번 진행하는 거죠. 1차 매도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또 매도를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는 좀 매도에 대한 시점이 참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다 고점입니다. 고점이고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단타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한 번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있고 매수를 이제 하는 것과 매도를 하는 거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여기서 마지막 매도 그리고 여기서는 매수와 매도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매도를 한번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차트를 이제 캔들을 딱 지워서 딱 보면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수하는 시점이었죠. 매수하는 시점. 근데 여기가 제일 12월 16일이 가장 매수하기 제일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 시점이 가장 매수하기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매수했는데 만약에 칼바닥 기법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하방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도 50% 하방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좀 더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고 하면 매도하는 시점으로 하면 26% 수익이 한 70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매도한 시점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더 큰 수익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170% 적으면 70%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17일 한 달 만에 거의 한 8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또 나오는 거죠. 바로 매수함과 동시에 조금 더 7% 떨어졌지만 여기도 한 번 더 매수한다고 보면 대략 한 며칠 만에 36%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와 매도가 보면 전부 다 바닥을 전부 다 찍어서 40%, 50% 적으면 한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매수를 우리가 잘하고 매도를 잘한다고 하면 한 달 만에 한 100%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주봉상에서도 칼바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주봉상에서도 칼바닥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충분히 크게 또 우리가
먹을 100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구간이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네네. 뭐 단타 기법이구나. 네. 짧게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일봉으로 완전히 바닥에서 잡아서 스윙 이상으로 끌고 가서 이 매도 어떤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끌고 가서 아주 큰 고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일봉이지만은 뭐 분차트를 활용해서 짧게 수익 내는 어떤 그런 것도 다 통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표를 활용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더리움은 어떤지 한번 좀 적용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알트 같은 경우는 3일봉을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이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두 가지가 딱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또 다시 여기는 한 번 더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는 손절 한번 하거나 익절하거나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마 여기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여기 매도 타이밍을 진행하고 손절하지 않고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또 여기서 또 매수를 또 할 수 있는데 저라면 아마 여기 7월 9일 날에 좀 구매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 날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대략 이제 한 내년 4월까지 쭉 끌고 나가는 전략을 가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했던 지점이 매도까지 간다고 하면 한 62%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매도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한 275일 만에 한 106%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우리 칼바닥 기법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가끔 보면은 뭐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면서 손실 많이 봤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코인 시장이 아무리 불장이지만은 1년에 몇 번 있는 그런 어떤 하락장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손실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손실이 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투자 조언 그런 것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남들이 다 갈 때 들어가는 건 좀 많이 매우 힘들고요. 하지만 남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할 때는 이때는 정말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가 그래도 남들이 좀 더 많이 벌 때는 전문가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남들보다는 좀 더 하락을 좀 더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은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질지 잘 몰라요. 주식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새벽에도 뭐 방송을 열고 새벽에도 뭐 문자를 보낸다고. 뭐냐면 주식시장은 하루에 6시간 반이지만 네. 코인 시장은 1년 365일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새벽에도 이제 변동성이 이제 나오고 수익의 기회가 나오고 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열고 문자도 보낸다니 정말입니까? 네, 한 새벽 한 5시, 6시까지는 일단은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거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에도 이제 많이 방송을 이제 그 메시지를 많이 날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최대한 빨리 일어나가지고 우리 쌤들한테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서머타임이 해제돼가지고 뉴욕 증시가 우리 시간으로 딱 새벽 6시에 딱 마감을 하죠. 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열리고 또 주요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특히 최근에는 이제 대선 영향 때문에 많이 새벽에 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충실히 또 이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실히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은 암호화폐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회, 수익만 뭐 얘기하기보다는 리스크도 우리가 좀 다루는 것이 다행히 소양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이렇게 좀 리스크가 좀 있고 변동성이 큰데도 반드시 꼭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당선이 됐고 앞으로 또 전략 자산도 그렇고 4년 동안의 임기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또 암호화폐 이 시장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 지금 도달해 있고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암호화폐 투자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만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충분히 내년에 제가 뭐 2억 8천만 원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능성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글쎄요. 뭐 요렇게 뭐 질문하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장기 전망도 지금 되게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제 느낌은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자산 시장과 그리고 대체 시장의 어떤 성격도 주시장과 관련해서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놓고 보면 항상 이럴 때가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좀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잘 우리가 매수를 하면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파동. 네네네. 이 파동의 크기가 코인이 보통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20% 올랐잖아요. 보통 20% 하면 끝이더라. 뭐 50% 오르면 끝이더라. 내리는 걸 뭐 3, 40% 내리더라. 뭐 이런 어떤 규칙적인 흐름이 좀 있을까요? 반감기가 딱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고점이 올라가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암호화폐들의 모든 코인들은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 때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가 25,000%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그 100만 원이 25,000%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또 어떠한 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한 5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이제 반감기 거의 하반기쯤 되면 이제 그 상승률이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한 적어도 100%고요.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적어도 100%, 많으면 한 1000%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우리 홍지훈 전문가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또 기억에 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만 투자하세요. 또는 정말 이더리움까지만 하세요. 이 말이 딱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비트코인은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렇게 많이 잘 이렇게 추세를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큰 변동성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락 기간에 눌림목에서 잘만 잡으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네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내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열리는데, 사실상 일정 부분 좀 코인 시장도 지금 화랑장에 들면서 트럼프 시대를 뭐 코인 시장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때 그래도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시대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알트코인 혹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먼저는 트럼프 시대가 온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칭했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는. 네. 그런데 비트코인 사기라고 되었다가 지금은 비트코인이 진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일단 비트코인 암호화폐 NFT라고 하는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아들이 또 디파이 시장에서 디파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파이 쪽으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본인도 역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윈터 시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에서도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디파이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겨울입니다.
아직까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이 되기 전 딱 초봄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파이 시장과 디파이에 대한 코인들, 그다음 또 이런 이더리움에 대한 코인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또 우리가 그 질문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을 때 반감기라는 언급을 몇 번 하셨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죠. 반감기는 이제 코인의 채굴량이 감소가 되는 게 반감기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반감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감기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하락장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락장 때 우리가 좀 그 비중을 좀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알트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하락률을 겪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하락률을 겪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에서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날 때에는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트럼프 2.0 시대 아직 4년이 남았기 때문에 4년 내내 상당히 불장을 전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근데 또 안 좋은 시기가 또 온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입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담을 통해 가지고 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매집이 어느 정도 또 된 다음에 또 가격을 또 올려주기 위한 또 입담을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사들일 때는 조금 가격이 낮춰지는 상태에서 좀 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 트위터를 많이 하면서 트위터에 무슨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막 전 세계 금융시장이 뭐 여동을 쳤던 그런 그렇죠. 기억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많이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그러면은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알트코인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네, 있죠. 이제 이번 불장 때 제가 볼 때는 진짜 크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이 하나 있긴 한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 텔레그램 방에 있는 이제 우리 식구분들한테만 지금 알려드렸는데 이게 지금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리치카페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본부장님도 계시고 네. 또 하니까 제가 특별히 한 개 정도만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창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지금 차트창이 있는데 요 차트가 있습니다. 체인링크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옛날에 체인링크가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크게 또 상승 한번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네. 590% 정도 상승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런 친구들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 81%가 하락이 나오게 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최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그러고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상승장에 오니까 최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 횡보를 딱 진행을 하는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 상승장이 오게 되면서 상승률은 여기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대략 한 3000%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요거를 3000% 올라간 걸 지우고 앞전에 거를 지우고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이 최저점이 거의 한 71%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전에 있는 이 최고점은 깨진 않았습니다. 깨진 않고 또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거의 한 3500%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럼 또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가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최저점까지 대략 한 89%가 떨어지는데 일단 앞전에 있는 최고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깨진 않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박스권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럼 최저점에서 다시 최고점까지는 대략 한 360%가 지금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락이 나왔지만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를 박스권 매물대를 위에서 지금 다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는 고점을 계속
갱신해줬습니다. 네. 이제 앞전 반감기 때 고점을 계속 갱신해줬는데 이제 반감기 이제 상승 시나리오가 지금 나올 때 요때 이 고점을 갱신해 줄까 말까 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고점을 갱신해 줄 수 있는 차트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부터 여기 예전에 이 최저점을 올해 최저점을 깬다고 하면 손절하시면 되고 최저점을 안 깬다고 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익비가 가장 높은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요. 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성공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는 하나의 창업과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권도 조사해야 되고 메뉴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레시피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는 돈만 넣고 끝나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꼭 하시고 이 시장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다음 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좀 메이저급의 알트코인들 위주로만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지훈 전문가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머니 딥터뷰는요, 비트코인 벼락치기의 저자 홍지훈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벼락치기는 리치캠프 독점 발행이고요. 리치캠프 도서몰에서만 소장 구매 및 구독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머니 딥터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